예, 제가 다 함께 개발하려고 하는 강화학습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강화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현실에서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월드니까 W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강화학습에서는 보통 environment, 환경이라고 이렇게 E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혹은 어떠한 지능이 세상 혹은 environment, 환경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그래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상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내가 계란을 집어던졌더니 계란이 깨졌다. 그럼 계란이 깨지기 전 상태에서 깨진 상태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경치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더니 눈앞에 좋은 경치가 이렇게 펼쳐지더라. 그럴 경우에는 어떤 좋은 경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스테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휴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일 수도 있고, 요 인텔리전스는 요 상태를 관측을 해요. 그래서 observation, 관측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즉 어떠한 액션을 하고 이 인텔리전스가 액션을 취하고 이 액션이 인바이러먼트에 어떤 영향을 주면은 무언가 관련 있는 것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요. 그럼 상태가 변하면은 그것을 다시 관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뭘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강화학습에서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보상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존 본능 같은 것들이 유전자에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육체가 발전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칼에 찔리면 아파 이러면서 그걸 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보상을 줍니다. 리월드. 그래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으니까 이걸 더해라. 못했으니까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강화학습 이론이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딜레이드 리월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테 착한 일을 했을 때 사탕을 즉각 주면은 금방금방 배우죠. 하지만 네가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리월드가 보상이 굉장히 늦게 오기 때문에 10년 후에 오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높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등등 하는데 제가 보기엔 주로 이제 효율성 문제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observation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공바퀴 게임 이런 공바퀴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이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 그 테스트를 위한 예제에서는 요 공의 위치, 그다음에 나의 패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직접 줘버리면 데이터 양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라이다 데이터 혹은 그 카메라 데이터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가 이런 모양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다 센서가 몇 미터 거리에 장애물이 있다 혹은 이쪽으로는 장애물이 없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보면서 여기 앞에 풍경이 어떻다 어떠어떠한 모양이니까 저긴 하늘이고 저긴 땅이고 저긴 트럭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혹은 그냥 가야 된다 등등을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하고 싶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왜 게임 엔진을 쓰려고 하느냐. 강화학습 모든 인공지능 요즘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그쪽 계열 이론들이 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죠. 특히
사고가 나는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야 차가 더 안전해질 거예요. 이건 뭐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출을 해줄 수도 없죠. 차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항상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 엔진에서 로봇 팔로 이렇게 물건 옮기는 것 정도를 훈련시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로봇을 돌렸더니 잘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 로봇 물리적으로 그 몸체가 존재하는 로봇의 강화 학습에도 게임 엔진을 쓸 수 있더라. 뭐 이런 거 연구까지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정말 훈련을 시키려면은 게임 엔진 같이 현실을 거의 뭐 그대로 옮겨놓은 그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를 주고 거기서 이게 막 돌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래도 뭐 일단 재밌을 것 같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뭔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조금 뭐 아니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망하고 그다음에 뭐 현재까지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만들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해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건데 게임 엔진을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게임 엔진을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리얼이나 뭐 유니티, 그 다음에 뭐 크라이시스 엔진도 있고 뭐 엔진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AI 부분을 만드는 거는 또 공부해갖고 뭐 예제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게임 엔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게임 엔진에 붙일 컨텐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사고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게임 엔진이 뭔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 게임에서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콘텐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렵지 않다는 거는 뭐 상업적인 얘기고 제가 잘 만드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콘텐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AI 모듈하고 얘네를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어떤 플랫폼, 뭐 혹은 뭐 API 만 잘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연구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언리얼만 좀 만져봤어요. 언리얼 엔진 저는 이제 그 그래픽스 전공이라서 원래 제가 하는 일은 그래픽스 엔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르치는 내용도 그 오픈GL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학이 어떻고 실제로 해보면 어떻고 뭐 물리학은 어떻고 그런 걸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게임 엔진을 많이 안 써봤어요. 게임 엔진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무거운 엔진을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언리얼 엔진의 C++ API를 이렇게 쫙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쉽진 않고 그 다음에 작업이 속도가 좀 느려요. 빌드 같은 걸 할 때 전체적으로 막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느려집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프로그래머는 사람이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작업 시간은 어쨌든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하기보다는 뭐 이런 다양한 엔진들의 API 형태로 꽂아놓고 밖에서 빼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모듈이 있으면은 AI 모듈이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AI 모듈한테 게임 패드를 쥐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AI가 게임에 정의된 어떠한 게임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하나 정의했다면 그 캐릭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총 쏘고 그러니까 AI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 AI는 반복해서 계속 게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자고 있고, 뭐, 딴 데 가 있고 하더라도 얘는 계속 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게임을, 여기까지 했더니 난 다 알 것 같다. 그러면 중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재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액션 외에도 액션 외에도 이제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게임을 중단시키고 리스타트하고 거의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추가적인 액션에 대해서 이게 코드 써주는 거 외에도 중단을 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오버헤드가 걸릴 게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그 옵저베이션을 AI에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주로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죠. 이미지 데이터도 이미지 한 장을 막 쏴주는 방식이 좋을지,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미지 데이터의 묶음 데이터를 이렇게 뭐 볼륨 데이터처럼 쏴줄지, 그거는, 구현을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게임 엔진에서 나온 이미지 데이터 혹은 뎁스 데이터, 그러니까 거리 값이죠. 그 라이다 데이터에서 현재 있는 이 차 카메라로부터 앞에 있는 장애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재듯이 거리 값을 뎁스 그 렌더링하면 뎁스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게임 엔진 상에서 라이다 데이터, 그러니까 그 라이다 자체를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데이터 센서에서 이렇게 어떤 웨이나 레이저나 뭐 이런 걸 쏴서 거리를 재듯이 뭐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넣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 통신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버헤드가 꽤 걸릴 것 같은데 같은 PC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돌린다고 할 경우에는 같은 PC 안에서 돌린다고 그럴 때는 IPC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전부 둘 다 C++이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포인터만 쏴주고 이 AI 모듈에서 조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게 효율이 가장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TCP/IP 인터넷 정도가 되겠죠. 분산 처리할 때 TCP/IP로 분산 처리를 많이 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엔진이 좀 무겁죠. 무거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PC 한 대로도 비싼 PC를 돌려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을 보면 강화학습을 다 이렇게 뭐 게임 PC, PC1, PC2 뭐 이래서 여러 PC하고 나눠서 훈련시키게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아마 TCP/IP 통신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현하기도 사실은 가장 쉽고요. 오히려 네트워크 장비를 좀 비싼 걸 사용하는 게 효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AI 모듈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보통 뭐 DQN 같은 걸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얼마든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구조는 유니티의 C++ 모듈 혹은 블루프린트의 플러그인 형태로 꽂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작업하실 수 있는 분이 조인을 하시면은 그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C++에 직접 꽂아 넣는 것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 API로 뭔가 코드를 하나 꽂아 넣고 그 애가 TCP/IP 같은 중립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쏴주면 되는 거죠. 언리얼에서 TCP/IP 데이터는 제공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언리얼 엔진에다가 모든 AI 코드니 뭐니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고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 언리얼 빌드를 할 때 아마 그 컴파일러를 자기들이 뭔가 뭐 특별한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트 엔진 같은 걸 빌드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작업할 때 언리얼에 묶여 있으면 굉장히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언리얼 엔진의 장점은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툴들이 막 존재한다는 거지 뭐 AI 작업 특히 뭐 딥러닝 기술 같은 걸 쓰기 편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중립이 되게 분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TCP/IP 통신하는 게 규격이 깔끔하게 정의가 되면 유니티에서 C샵으로 만들어도 TCP/IP 데이터 규격은 똑같으니까 그냥 주고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듈만 다시 꽂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I 모듈, 딥러닝 모듈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텐서플로우의 C++ API를 C++로 이제 짜는 걸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사용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꽂아넣고 뭐 빌드 다시 하고 하면 되는데 구글에서 서포트를 잘 안 해줘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윈도우즈를 쓰고 있어가지고 더 좀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API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도큐먼트 같은 게 많이 존재하지 않죠. 뭐 DQN을 텐서플로우에 C++ API로 구현한 예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 예제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작업들을 하려면은 이렇게 분산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들은 그래요. 알고리즘 단계에서 처음 할 때는 그게 티가 안 나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결국은 속도 문제로 빠져요. 그래서 일주일 걸릴 거에서 그러니까 뭐 10초 걸릴 거에서 1초 줄이는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걸릴 거에서 하루를 줄이는 거, 뭐 열흘 걸릴 거에서 하루를 줄이는 거, 똑같은 10%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뭐 API, 뭐 오픈GL API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C++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파이썬에서 C++에서 파이썬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왜냐하면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C++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들도 상당수가 C++로 만들어져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I 모듈, 강학습 이제 모듈을 C++로 짜게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C++에서 파이썬을 호출하고 파이썬이 다시 C++로 호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단기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C++ 쓰시는 분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파이썬을 배우시고 그냥 C++ 쓰듯이 파이썬을 쓰면 되는데 또 파이썬 예제들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그 C++ 모듈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은 파이썬 코딩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 자기 작업하시는 거 그냥 꽂아넣으면 또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할 거라고 봅니다.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또 뭐 슬랙이나 뭐 블로그 댓글이나 뭐 혹은 가장 좋은 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